또 부모님이랑 가야 한다고요?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해를 참고 살았다는 그 목소리는 마침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가야 효도지, 따로 가면 그게 무슨 여행이냐고요. 남편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잖아. 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 여자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으로 표를 샀습니다. 혼자 가는 표요. 평생을 시집살이에 묶여 살았습니다. 여행 한 번 마음대로 가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긴 침묵을 깨고 한 여자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이 아닌 자유를 택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번 여행에도 부모님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남편의 말이 저녁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공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반찬을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작년에 제주도도 같이 갔잖아요. 재작년엔 일본도 함께 다녀왔고요. 이번엔 우리 둘만 갈 수 없나요? 남편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잖아.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하다. 그 단어가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0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내뱉은 예민이라는 말은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한순간에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혼 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여행같이 다녀야 효도지. 가족끼리 정 나누는 게 그런 거야. 그때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댁이 시부모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30해가 지난 지금도 똑같은 말을 듣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권에는 왜 늘 다른 사람의 이름이 찍혀야 하는 걸까요? 제 의지로 정한 여행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이미 말씀드렸어. 지금 일정 조율 중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의견은요? 저한테는 왜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잖아.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가족에 저는 대체 언제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저는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아, 나 또 시부모님이랑 여행 간대. 전화기 너머로 미정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혜순아, 그건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지. 효도 출장? 미정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 번진 웃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오래도록 묻혀있던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멈,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이번엔 온천이래. 날씨도 쌀쌀한데 딱 좋겠더라. 우리 같이 가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해진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번엔 저희 둘만 좀 다녀올까 했는데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용기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함께 가야 효도지. 내가 따로 간다고 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니? 그 말 끝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며느리를 길들여온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더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사람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식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부모님 기분이 중요하잖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제 기분은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았지만 제 마음은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친구 미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로 제 목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었다며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너 또 참았지?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집안 분위기만 나빠지고. 방법 있어, 혜순아. 미정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표를 끊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말이야. 그랬다간 난리나.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미정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제 두 손을 꼭 감싸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순아, 효도는 함께 가는 게 아니야. 서로의 거리를 지키는 거지. 내 삶도 존중받아야 해. 그 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뒤 저는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제 뜻을 말해보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고 말입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탁자 위에 태블릿을 세워두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멈, 여행표는 언제 끊을 거야? 빨리 예매해야 좋은 자리 나온다던데.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엔 저희 둘만 다녀올까 합니다. 뭐? 가족끼리인데 왜 따로 가? 그게 무슨 여행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면 속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그 한마디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왜 예민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왜 큰 소리야? 예의 좀 지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쌓여있던 30해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예의요? 예의는 서로 지키는 거 아닌가요? 나한텐 예의 없는 말 매번 하시잖아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무슨 예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어멈이 점점 버릇이 없어지네. 결혼 초엔 안 그랬는데. 어머님, 제가 버릇없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어미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통화가 끊겼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냉동고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태블릿을 집어들고는 제게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싫어요. 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 30해 만에 처음 듣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당신 가족여행엔 더는 끼지 않을 겁니다.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구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아도 묵묵히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식탁 위 밥상은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공허하게 공기를 채웠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했나? 내가 잘못한 건가?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많이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야 가족이고 함께 가야 효도라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랑이 늘 제 자유를 묶는 걸까요? 왜 그 따뜻함이 제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생기 없는 눈빛, 처진 입꼬리. 이 얼굴이 내 얼굴이었나?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지? 쉰 목소리가 욕실에 울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순아, 또 혼자 생각 많이 하고 있지? 미정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미정아, 나만 이상한 것 같아. 다들 부모님 모시고 잘만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그게 모시는 거야? 내 인생을 통째로 내주는 게 효도야?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정아, 나 이제 진짜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혜순아, 들어봐.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쉬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쉬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가 허락 안 해도 돼.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여권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색이 바랬습니다. 펼쳐보니 10년 전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떠나.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권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왠지 그리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 감정은 소중한 거야.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잠이 들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있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약 확정됐네. 저는 칼을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엔 여행 예약 확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가족 사인 동반 여행, 일정 확정, 출발일 3월 15일.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시잖아.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제 인생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냥이 됐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지 좀 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만 가던데.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까탈스러워질게요. 대신 제 인생은 제가 정할 겁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뒤에 서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표 사요. 제 이름으로요. 손가락을 움직여 여행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 상품을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자유여행. 클릭했습니다. 미쳤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카드 번호를 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제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에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배신이야. 당신 지금 가족을 배신하는 거라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혼자 배신당한 거네요. 30해 동안 말이에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화면 속 예약 확인서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홀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된 여권을 꺼내 쥐었습니다. 낡은 표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쾅쿵쾅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남편과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러 나가는데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였습니다. 주소도 우표도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멈에게.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네모난 글자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사본 한 장과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한자 한자 또렷했습니다. 어머마 미안하다. 이번엔 내가 내 표를 사거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며느리였단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를 이해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이 늙은이가 미안하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완고하다고 생각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여러 번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여행 경비. 얼마를 모으신 걸까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모아두신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편지를 쥐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연락 오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시더라. 이번엔 혜순이 차례래.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는데 30년이 걸렸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을 제대로 몰랐어. 저는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효도는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란다. 이 어미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이 읽었습니다. 효도는 동행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로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내가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떠난다. 오늘 기차 타. 드디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혜순아, 정말 잘했어. 진심으로 축하해. 터미널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출력한 기차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김혜순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오롯이 제 이름만 적힌 표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올 때였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캐리어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이번엔 내 시간으로 써. 아무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로 위를 달려오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자리였습니다. 캐리어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진짜 떠나는구나.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30해 동안 품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캐리어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몰래 넣어두신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멈 자유경비, 맘껏 써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접힌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내 표로 산 인생이네. 축하해 혜순아. 이제 후회 금지야. 마음껏 즐기고 와. 저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웃으며 글자를 눌렀습니다. 응. 이번엔 정말 내 시간표야. 내가 정한 여행.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반짝이는 빛이 눈부셨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얀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제 마음도 그 빛에 섞여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입니다.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김혜순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차 바퀴가 철로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롭다는 감각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얀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부드럽게 밟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일정한 리듬으로 발끝까지 스쳐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미정이 선물해준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눈부셨습니다. 천천히 오늘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행 대신 자유를 주세요. 글자를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30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순으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묻혀있던 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갈매기 2마리가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날개짓으로 각자의 하늘을 날면서도 함께 가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균형이었습니다. 가족도 저렇게 서로 간격을 두고 날면 좋겠네.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붙어 있어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야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뒤섞였습니다. 바다 위로 금빛길이 생겼습니다. 태양에서 시작된 빛이 파도를 타고 제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길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이해해 주셔서. 이제 정말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분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미안함과 사랑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모래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가루처럼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바다 냄새 속에 오래 묵은 억울함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노을빛이 제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뜨니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저절로 떠오른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철썩거렸습니다. 일기장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새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작은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빛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제 자신의 빛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래를 털었습니다. 가방을 메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나고, 혼자 바다를 본 날.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했습니다. 김혜순 씨는 그 여행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녀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혜순 씨는 1년에 한 번씩 자기만의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듯 가족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효도란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만 가족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며느리라고 부모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이름으로 표를 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오래된 관습 때문에, 또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나를 위한 표 한 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인생 극장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